안녕하세요. 어버웃머슬 송치영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보는 핵심 근육학. 오늘은 넓은 등근 광배근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등근, 영어로는 라티시무스 돌시라고 불리는 광배근은 흉추 6번에서 요추 2번까지의 가시돌기와 등허리 근막, 엉덩뼈 능선에서 기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부위의 근육의 부착 부위가 형성된 넓은 등근은 위팔뼈의 결절 사이 고랑에 정지하게 됩니다. 위팔뼈에는 두 개의 결절이 있습니다. 주로 외회전근들이 부착하는 큰 결절과 주로 내회전근들이 부착하는 작은 결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결절 사이에는 고랑이 있는데 이 고랑에 넓은 등근이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고랑은 위팔 두갈래근의 긴 갈래, 주행 경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광배근의 특징은 섬유가 꼬여서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어깨 올림근도 섬유가 꼬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꼬여서 부착하게 되는 근육의 특징은 조금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등근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큰 힘이 요구되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은 광배근이 강한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렇게 꼬여있는 근육들은 내발기기 자세,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가 되면 섬유가 풀린다고 했는데 광배근도 내발기기 자세에서 풀린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허리의 신전과 골반의 전방경사입니다. 넓은 등근은 엉덩뼈 능선에 부착하게 되는데 이 엉덩뼈 능선을 앞으로 당겨오게 되면서 골반의 전방경사와 허리의 편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배근은 흉요근막의 후방 표면층으로 연결되고 이 층에는 승모근, 대둔근, 외측 복사근의 섬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층에 있는 근육들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광배근의 장력 발생 시 반대쪽 대둔근에 의해 고관절 외회전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 근육들과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이 넓은 등근은 몸통과 골반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또한 광배근은 하부 3개에서 4개의 갈비뼈에 부착하여 호흡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능은 몸통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이나 목발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먼쪽 부착 부위인 위팔뼈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광배근은 골반과 몸통을 땅에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휠체어 생활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침상에서 휠체어로 움직일 때 이 광배근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혼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지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어깨관절에서의 안쪽 돌림, 편, 모음입니다. 이 동작은 스포츠 활동에서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공을 던질 때나 배구에서 스파이크를 때릴 때, 골프나 테니스를 칠 때, 수영, 특히 접영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광배근이 잘 발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상지, 체간, 하지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넓은 등근은 흉요근막의 표층에 부착하게 되고 흉요근막에는 승모근, 대둔근 등 많은 근육들이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체간에서의 움직임 및 안정성을 제공하고 체간에서의 안정성은 상지와 하지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지배입니다. 넓은 등근은 가슴 등 신경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가슴 등 신경은 경추 6번에서 8번 레벨까지의 신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다음은 혈관 분포입니다. 이 넓은 등근의 혈액 공급은 가슴 등 동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연관통 및 증상입니다. 첫 번째로 어깨뼈 아래각 쪽 통증입니다. 어깨뼈 안쪽으로도 통증이 퍼지게 되는데 꼭 담이 든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나아가 어깨 뒤쪽과 팔의 뒤쪽, 안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 패턴은 위쪽에 있는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엉덩뼈 능선의 위쪽 통증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먼쪽 부착 부위의 통증입니다. 즉 어깨 앞쪽에서의 통증입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팔을 앞으로 굽힐 때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광배근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된 환자는 바로 놓은 수파인 상태에서 팔을
팔을 굽히라고 지시했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증 유발점의 활성화 및 지속화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급성 과부하입니다. 특히 광배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강한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강하게 활성화하게 되는데, 무거운 상자를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쪼그려 앉고 팔을 뻗어서 상자를 들게 됩니다. 이때 골반은 후방경사가 되고 어깨는 굽힘되면서 광배근의 섬유들이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강한 힘을 낸다면 광배근의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속옷에 의한 압박입니다. 여자들의 경우 너무 꽉 끼는 속옷을 입게 되면 광배근 위쪽에 있는 통증 유발점이 압박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휠체어 사용이나 목발 보행입니다. 휠체어나 목발은 하체가 몸을 지지하지 못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리 대신 우리 몸을 지탱해줄 무언가 필요한데, 이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근육이 광배근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스포츠 손상입니다. 기능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넓은 등근은 여러가지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테니스, 골프, 수영 등 팔의 스윙과 몸통의 회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도한 훈련이나 워밍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작은 급성 과부하를 일으켜서 통증 유발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된 근육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근육들이 이 광배근 대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척추 기립근의 표층입니다. 척추 기립근의 표층에는 엉덩갈비근, 가장 긴 근, 가시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배근과 척추 기립근은 척추를 세우는 대표적인 근육들입니다. 가장 큰 힘을 내는 광배근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립근의 그 부하가 다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시간은 괜찮지만 그러한 부하들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기립근도 문제가 되고 요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광배근의 연관통에는 직접적으로 요통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그 요통이 기립근이나 허리 네모근과 연관된다면 광배근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광배근의 근 길이 검사와 셀프 마사지 및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배근의 근 길이 검사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정도 굽혀줍니다. 무릎을 굽혀주는 이유는 고관절을 살짝 굽혀줘서 이 골반을 후방 경사를 시켜서 광배근의 길이를 살짝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세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팔을 위로 쭉 들어줍니다. 이때 팔이 180도까지 넘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허리가 땅에서 뜬다든지 어깨 쪽에 통증이 있다면 광배근의 단축 및 통증 유발점 활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 수축 검사입니다. 이 광배근의 근 수축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벽에 살짝 기대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쪽에서 살짝 벌려줍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앞으로 쭉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팔꿈치로 벽을 쭉 밀어줍니다. 이때 이 광배근에서 수축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동작에서 통증을 느낀다든지 근약화가 있다면 광배근의 통증 유발점 활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에서 주의할 사항은 팔꿈치를 뒤로 밀 때 기립근을 이용해서 배를 쭉 앞으로 내민다든지, 또는 뒤통수를 벽을 쭉 밀어서 뒷목에 있는 근육을 밀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상작용을 신경 쓰셔서 내가 광배근을 써서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민다고 생각하고 팔꿈치를 벽 뒤로 쭉 밀어줍니다. 이러한 동작 외에도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이나 손잡이를 잡고 당길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광배근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셀프 마사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롤러를 바닥에 잘 놓고 옆으로 누워서 광배근에 걸리는 부분을 찾습니다. 위아래로 폼롤러를 움직이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이때 걸리는 근육을 찾으셨다면 지그시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광배근과 같이 올라가는 대원근도 같이 마사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대원근 또한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팔을 들었을 때 광배근의 섬유 방향은 위팔뼈에서 등까지 쭉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면서 트리거 포인트, 통증 유발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배근의 셀프 스트레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꿈치에 붙인 후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이쪽
오른쪽을 스트레칭 하고 싶다면 오른쪽의 엉덩이와 갈비뼈 그리고 골반을 해당 방향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때 옆구리 쪽과 그리고 어깨까지 쭉 당기는 게 느껴지신다면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반대쪽도 쭉 늘려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